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3년차 부부치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라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 하면 바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오래된 제 친구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들까지 다들 어색해졌고 저도 한동안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욕먹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네요. 지금까지도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친구를 돈으로 보는 속물이라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 친구와 저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중고 학창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한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떠나본 적 없어요. 대학도 부모님 집에서 통학을 했고 결혼 전까지 직장 생활도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6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우정이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들 아직도 일부러 시간 내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잘 지내는 중이에요. 특히나 서로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다 같이 몰려가서 힘이 되어주곤 하거든요. 저는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왔는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범한 수준보다 좀 미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경기도 중에서도 소득이 제일 높은 편이라서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네 집은 벤츠 같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종종 한 번씩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깨끗하고 친구 엄마들은 명품 가방 한두 개씩은 다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범한 저희 집은 좀 가난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살았었죠. 그래도 부모님께서 제 학원을 못 보내주신다거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며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시고 아빠는 엄청 오래된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며 엄마는 흔한 명품 하나 없으셨어요. 저희 집도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30년 다 되어가는 낡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로 취급받았고 제 앞에서 친구들이 저를 배려하느라 명품 이야기를 하거나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들은 눈치 보며 잘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를 배려해준 마음이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어서 빨리 대학 졸업하고 돈을 벌어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친정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50만 원 용돈 받고 나머지 월급은 전부 부모님께 맡긴 채 지냈습니다. 나중에 시집갈 때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년 동안 연애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혼할 거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과 시댁에서 조금 더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신혼집을 전세로 맞출 계획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미 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놓으셨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38평 신축 아파트가 제 거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나 깜짝 놀랐고 부모님은 제 월급 모은 돈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사놓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제 혼수 비용은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돈마저 제게는 너무 큰 돈이라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돈이 어디 있나 싶어서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부모님은 재테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돈 모으고 재산 불리는 것이 취미라서 집이며 상가 같은 부동산이 몇 채나 더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집이 해외여행도 거의 안 가고 아빠가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것도 그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뿐이었어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주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아파트도 갖고 있었고 매달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제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 아닌 자랑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결혼 선물로 아파트도 한 채 받았고 혼수비용까지 넉넉하게 받았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그런 제 이야기가 돈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었고 아니 꼽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친구들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속으로 주눅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었고 우리 집도 절대 가난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는 계속 전세를 주고 신랑과 시댁에서 준비한 신혼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부부가 아이도 없어서 38평 아파트가 필요도 없었고 올가을에 전세 계약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들어가서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가 9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세입자에게 먼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이사 간다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도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전세금 빼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마침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을금고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 관련해서 고민 상담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돈 건지 얼마 전 제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그 집 9월에 전세 끝난다면서? 그럼 그 집에 너네가 들어가서 살 거야? 나 가을에 결혼하는 거 알지? 혹시 나한테 월세로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친구에게 월세로 집을 주려고 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가진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금을 빼주려면 3천만 원 정도 모자랐거든요. 친구가 보증금으로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계약하면 못 해줄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친구와는 묵은 감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결혼할 때 6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기 위해 저녁을 제가 사는 날이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다들 저를 축하해 주려고 모였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 친구가 초반부터 말을 엄청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야,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야. 능력 있는 여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 뭐하러 결혼해서 남자 뒷바라지 해주고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 저는 결혼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 친구가 비혼주의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날 저는 친구들에게 제 결혼을 축하받고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는데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이 친구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평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스스로 벌어먹고 살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나 결혼을 일찍 하는 거라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이 친구와 말다툼을 심하게 했고 다른 친구들도 그만하라고 화를 냈더니 결국 제 청첩장도 받지 않은 채 가버렸어요. 다신 얼굴을 안 보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중재로 며칠 만에 화해하는 자리를 가졌고 제 결혼식에도 이 친구까지 다 참석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한 번씩 결혼해서 남자 밥 해주는 제가 불쌍하다는 둥, 명절에 시댁 가서 노동해야 하는 이유를 자긴 모르겠다는 둥, 제 신경을 긁는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싸우진 않았지만 저도 한 번씩 맞받아쳤고 다른 친구들은 제발 너희들 그만 좀 싸우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친구 사이가 다시 좋아질 계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구들 6명이 다 모이는 날이 아니면 그 친구와 단둘이 얼굴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제 아파트를 월세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뒷이야기가 있는데 저보고 결혼해서 남자 뒤치다꺼리나 한다고 놀리던 친구가 작년에 새로 만난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아이가 생겼나 봐요. 친구 나이도 있고 아이까지 생긴 김에 그냥 결혼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모아둔 돈도 없고 집에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라서 당장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제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도와달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랑 상의해보니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살고 싶다 하면 못 빌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꽤 만족 중이고 월세를 돌리면 그만큼 저희 한 달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해서 월세 시세를 알아봤는데 보통 보증금 1억에 월세는 20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바로 연락해서 부동산에서는 1억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너무 비싸다며 친구끼리 좀 깎아달라고 하네요. 저도 정말 들어와서 살 생각이라면 시세대로 다 받을 생각은 없어서 보증금을 절반 정도 깎아주던지 월세를 조금 빼줄 생각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친구니까 본인 어려운 사정을 봐서 보증금 5천에 월세는 100만 원만 내고 살게 해달라더군요. 주변 시세라는 게 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껏 월세를 깎아줘도 20만 원에서 많아야 30만 원 정도 깎아줄 생각까진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금액에는 도저히 집을 빌려줄 수 없고 차라리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대답을 들은 친구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빌려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긴 어쩌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친구의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다른 애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집안 사정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나오고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기시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친구도 작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 아직도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뱃속에 아이는 커가고 있으니 갑자기 결혼은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은 얼마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30평대 아파트 월세를 알아보고 다닐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빌라든 뭐든 당장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 아빠라는 그 남자도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직장이 그리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 상황이고 벌이도 영 신통치 않다네요. 그래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어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도 결혼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돈이 없는 건 본인의 사정이고 소중한 제 집을 시세에 반가격으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끝까지 제가 싫다고 하니까 중학교 다닐 때 자기가 떡볶이 사줬던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질구질하게 굴더라고요. 야, 옛날에 너가 돈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그깟 아파트 하나 생겼다고 친구한테 유세를 떨어? 생각해보면 옛날에 제가 용돈 떨어지면 친구들한테 떡볶이 얻어먹었던 적도 있었고 컵라면 얻어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나중에 제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밥을 더 많이 사주면서 갚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떡볶이를 많이 얻어먹었어도 집을 빌려주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본인이 속도 위반을 해서 급하게 결혼하는 건데 그걸 왜 저보고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돈으로 이 동네에서 아파트에 사는 건 무리니까 옆 동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라도 한번 알아보라고 너 혼자 부동산 가는 게 힘들면 제가 시간 내서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뭐, 빌라? 다세대? 야, 쪽팔리게 그런 데서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살아? 너 일 아니라고 지금 막말하는 거야? 아니,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지. 결혼하면 반드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짜증이 나서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전화 끊고 나서도 별로 마음은 좋지 않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도 아닌데 저런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그리 좋진 않아요. 신축도 아니고 고작 방 2개짜리 15평의 낡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워서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올릴 생각도 없고 터치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까지는 계속 이 집에 살아도 불만 없거든요. 이 집에서 3년 살면서 정말 돈도 많이 모았고 결혼할 때 받았던 대출도 다 갚았어요.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명품 가방에 별 관심이 없고 해외여행도 몇 번 못 가봐서 그런지 신혼여행 때 이후로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딱히 아쉽다거나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신랑이랑 열심히 돈 모으면서 사느라 용돈도 아껴 쓰고 있어요. 제 코가 석자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굴 금전적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친구의 부탁 아닌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며칠 후에 저희 친구들끼리 다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 친구 하나만 안 왔더라고요. 괜히 제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한참 술 마시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가 은주한테 집 안 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도 친구끼린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걔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 저를 탓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가 제 편을 들면서 야, 너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친구끼리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야. 이번 일은 완전 은주가 선 넘은 거지. 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대로 있다가는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부동산에서 이야기한 시세랑 제 친구가 준다고 하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설명을 듣고도 처음 저를 나무랐던 친구는 너 부자잖아. 너희 부모님 돈도 많고 너랑 남편이랑 많이 벌잖아. 그럼 어려운 친구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본인 재산이었으면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날 술자리는 저와 제 친구의 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나버렸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두 명의 친구들에게는 돈이 생기니 사람이 변했다는 뒷담화를 듣고 있어요. 그래도 시집간 친구들은 자기 남편이랑 돈 모아서 대출금을 갚으며 살거나 아니면 전세 살면서 고충을 조금 아니까 제 심정을 이해하는데 아직 시집 안 간 친구는 돈보다 우정이 먼저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우정 좋아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줬더니 남편은 아무리 친구라도 남의 재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과는 앞으로 거리를 두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도 뒤에서 욕먹는다면서요. 애초에 친구에게 집을 빌려줄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 와서 빌려준다고 한들 하나도 제게 고마워할 것 같지 않네요. 남편 말대로 앞으로 친구들 다 모이는 자리는 좀 자제할까 싶어요. 저랑 생각 비슷하고 이야기 잘 통하는 친구들만 따로 연락하고 만나려고요. 학창시절 어릴 때는 다 똑같았고 모두 사이가 좋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가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바로 뒤에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언제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저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친구에게 20만 원을 그대로 보내주고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10년 넘게 연락하고 만나던 친구라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드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중 누군가는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아끼고 고생하며 사시는 걸 봐서 그런지 만약 본인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걸 조금 포기하고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지만 집값은 다 주기 아깝다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이참에 친구 하나 잃는다 생각하려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